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은 정가판부터 확인하고 가봐야 될 텐데요. 오늘 딱 정가판 보더라도 뭔가 어수선하죠. 시장이 3거래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업종별로 움직이는 흐름이 조금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냐 한번 체크해보면은 역시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는 관세 이슈 그리고 딥시크 이슈로 한번 충격을 받은 다음에 바닥을 잡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흐름은 뭐 시장이 어떻던 간에 그냥 N자 파동으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로봇주가 주도해도 바이오가 주도해도 그 어느 섹터가 주도해도 반도체는 N자 파동으로 종합지수 맞춰서 뭐 관세 이슈, 트럼프 이슈, 뭐 딥시크 이슈 이런 거 있어도 그냥 N자 파동으로 무난히 랠리를 보일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다. 삼성전자 밴더도 강세를 보였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유리기판 제작에 나선다고 하죠. SK 같은 경우는 SKC를 통해서 유리기판 대장주로 이미 움직임이 있었고, 삼성전자까지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HBM 관련주도 어제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강세를 보였고, 딥시크 이슈가 오히려 AI 반도체에 대한 경쟁을 끌어올릴 것이다, 그러면서 투자를 더 적절히 하지 않겠나, 이런 긍정의 뷰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악재가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고객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투심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재조차도 이제는 경쟁이다 뭐다 하면서 호재로 이직해 버리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리노공업 계속해서 실적 우호적인 모습 보이면서 6%대 강세 보였고요. HBM 후공정 쪽으로 계속 수요가 있고, 그리고 뭐 기판이나 소재 전반적으로 반도체는 짱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오늘 아침 코스닥을 지지해준 대장은 바로 바이오였는데요. 와, 알테오젠이 기어이 제가 밴딩을 열어둔 구간 39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만약에 40만원 돌파하고 신고가까지 노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바이오 전방위 쪽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오스코테, 보로노이가 강세를 보여서 폐질환 치료제로 강세를 보였다면, 오늘은 이제 플랫폼 바이오 쪽이 여전히 강세를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바이오의 중심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물론 ABL 바이오가 조금 쉬었는데 그동안 강하기도 했고, 키높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했었던 에이프릴 바이오나 뭐 알테오젠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이 IR에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되고 있다. 그리고 비사이드로 노보노디스크의 제네릭을 만들어서 이제 경구용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에스페스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어제 20% 초급등을 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삼천당 제약하면 뭐라 그랬죠?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역시 아일리아죠. 아일리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금 거의 50% 정도 받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이게 당장 올해 어떤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짜 만약에 성과를 보인다면 와, 삼천당 제약의 가치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삼천당 제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자.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알테오젠도 아스트라제네카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BL 바이오도 기술 이전 목전에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 ADC 대장하면 역시 모멘텀 받을 수 있고, 오늘은 HLB가 살짝 밀렸는데 한 달 정도 남았죠. 3월 20일 전에는 FDA 승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급이 꼬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약간 경계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야? 왜 안 나오지? 막 이런 경계감. 그래서 하루빨리 FDA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될 건데, HLB까지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여전히 나올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보로노이도 뭐 오릭파마 미국에서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 보이고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임상 결과 이제 발표 앞두고 있어서 오늘 10% 넘게 올랐다가 좀 눌려서 끝났지만 무난하게 신고가는 만들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가 24년대 무려 107% 이상의 영업이익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호조로 실적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업종 자체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그래서 역시 플랫폼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의 헬스케어
바이오 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심에 서 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I 진단, 헬스케어 이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누닛이 약간 강세를 보이다 윗골이 달았고 뷰노도 밀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AI 헬스케어, AI 진단 이쪽은 너무 딥하게 보지 마자. 오늘 뭐 온코크로스 상한가 같지만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3빌리언이라든가 특히 신테카바이오 이런 거 올라가는데 우리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2주 정도 뒤부터는 첨생법 관련해서 아마 세포치료제 쪽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CMO 관련주들만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마도 알테오젠, 니가캠, ABL 이런 친구들이, 삼천당제약 이런 친구들이 먼저 올려놓으면 하위에 있는 바이오들도 쭉쭉쭉 같이 땡겨 올리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바이오의 서막이 아니라 바이오가 시장의 중심이 돼서 시장 자체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 그 증거가 뭐냐면 코스닥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박스권을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거나 박스권의 하단에 머물고 있을 때는 로봇주와 같은 전체적인 총액이 작은 업종이 강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코스닥이 박스 돌파해서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로봇주나 기존에 강세 보였던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 시총 덩어리가 작은 업종은 아무래도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시총의 등치가 크고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 자체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베이스로 깔려 있고 뭐 바이오나 2차전지 이런 쪽이 힘을 쓸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2차전지 업황이 원체 지금 안 좋고 투심도 꺾여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려 있는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로봇주가 단순히 눌린 거는 로봇주의 이슈가 뭐 문제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완전 짱짱하게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로봇주 눌렸다가 다시 갈 건데 아마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렇게 살려놓음으로써 야 로봇주 괜찮아 버텨봐 이랬는데 이제 로봇주가 좀 실시간인데 이거 못 나가게 막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주에 대한 뷰는 조금 조정을 이용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다. 공략 포인트는 분명히 있는데 증시가 랠리를 계속 펼칠 때는 조금 지루한 느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 일명 머스크 트레이드 관련주 이런 쪽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가 어제 제가 꼭다리가 나온 것 같다.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이 밀리는 모습 보였어요. 그 와중에 하나오션 강세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조선주는 지금 단기 고점, 그러니까 조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도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시장의 트렌드는 너무 명확합니다. 아침에 갭이 떠서 강세를 시작하면은 한번 쿡 눌러놓고 음봉을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보면은 시장이 강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음봉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강세를 보이는 종목 혹은 강세로 시작하는 종목 이런 것들은 각별히 조심해라. 시작하자마자 강세를 보이면 쭉 누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아니면 아침에 막 올라가다 내려치고 그 다음에 회복 못하고 마감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지금 소외시키려는 움직임을 시장에서 스마트머니가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고요. 신용잔고도 많이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신용잔고가 종합지수 특히 코스닥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는 좀 민기적 거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심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 코스피 위치를 보면은 동그라미 보이시죠? 지금의 주가 위치가 얼마나 하단권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 코스피 위치가 너무나도 싸요. 근데 이거는 삼성전자가 바닥권에서 빌빌거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싸지 않나. 특히나 2차전지 또 전기차 업종들까지도 약간 삐리삐리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을 종합지수를 끌어올릴 업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막 오늘까지도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이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3년, 4년, 5년까지도 물려있는 개인들이 즐겨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가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가기에는 아무리 AI랑 엮여도 부담이 있다. 다만 우리 코스피가 2535포인트를 돌파해서 끝났어요. 이거는 매우 긍정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돌파해서 저는 270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올라와 주는 거를 일단 기대하고 싶다. 그래서 2700에서 2750포인트 요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여기서는 뭐 시장이 또 이게 무너지는 거 기대하는데 안 무너집니다. 제가 보는 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올라온 다음에 횡보를 할 것 같아요. 한 2달에서 3달 정도, 2~3달 정도 횡보하면서 지루한 박스권 정도를 만들지 않을까. 이건 근데 아직 뭐 가봐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 그래서 업사이드가 열려서 한 단계 레벨업을 코스피가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이 강할 때 코스피는 삐리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가 올라가면 코스닥은 삐리삐리 하다가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지금의 시장은 그런 시장입니다. 왜? 상승장 초입이니까. 그래서 그거 분명히 또 강조드리고 이따가 수급 보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닭 같은 경우는 우와 오늘 시작하자마자 박스를 돌파했죠. 월요일날 관세 전쟁이니 뭐냐면서 다들 공포에 떨어들고 무슨 2월달에 폭락론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저는 뭐라 그랬죠? 관세 걱정 no. 딥시크 걱정 no. 2월달 괜찮을 거다. 그리고 2월 중순 바로 다음 주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치 이슈가 또 해소될 기미가 많이 보이죠. 만약에 정치 이슈가 해소되는 걸로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은 선반영에서 우리 시장이 또 한 번에 그동안 눌렸던 이 계엄 때문에 눌렸던 요 수급이 여기서 이렇게 분출이 될 수 있어요.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거 꺾였다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이 또 여기서 주어져야겠죠. 이런 2월달에 개별 모멘텀이 있으니까 너무 뭐 관세 이런 건 의식하지 마시고 다만 내일 오후 금요일 오후입니다. 아마도 주말 내에 트럼프 시진핑의 통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그리고 2월 10일부터 중국이 미국에다가 관세 부과하는 날짜거든요. 그래서 주말 내에 만약에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타협점이 안 나온다. 무역 전쟁에 대해서 완화적인 스탠스가 안 나온다. 지금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안 나오면은 월요일 시장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금요일은 위험회피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는 뭐 오늘 미국이 강하더라도 내일은 약간 좀 갭상승 이렇게 나오면은 아침에는 조금 챙길 거 있다? 그러면 살짝 챙겨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후장에는 조금 재미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시죠? 시장이 원체 또 강한 모습 볼 때는 쭉쭉쭉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박스 그리고 요 힘이 여기서 응축된 힘이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뭐 내일 잠깐 쉬더라도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시장이 한참 쭉쭉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HLB 때문에 막히긴 했는데 요거 아마 돌파 시작하면은 제약바이오의 신고가인 14,000포인트 여기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한 50%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대하는 수치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위쪽에 있어서 제가 계산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장난치고 그냥 뭐 제가 너무 긍정적인 뷰를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바닥을 잡았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간다면 요거 14,000포인트 한번 공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HLB, 삼천당제약, 뭐 리가캠, 알테, ABL, 보로노이, 뭐 유한양행 아주 그냥 바이오들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주인공이 돼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작년에 느꼈던 이 1파동보다는 훨씬 강한 특히나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소형 바이오들이 있거든요. 그 소형 바이오들까지도 이번에는 동반해서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일단은 14,000포인트 14,000포인트까지 쭉쭉쭉 나가는 게 이 박스권의 돌파가 신호탄이 될 건데 삼천당 제약은 아직 시동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HLB가 아마도 출발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삼천당 제약도 어쨌든 시총 5조까지 와가지고 만약에 삼천당 제약이 진짜로 뭔가 오늘 보여줬어. 이제 진짜 뭔가 결과를 보여줘. 그런 거를 보여줘서 진짜 세력이 붙었어. 스마트머니가 올린대. 그래서 시총 막 빠바박 땡기면은 그 빨로 또 이제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인공은 아직 누군지 모르는데 좀 지켜봅시다. 이거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거고 이제는 중소형 바이오까지 슬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 반면에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12월 9일에 저점에서 여간 못 올라가고 있고 아이고야 지금 여기서 그냥 저점을 깨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좀 좋은 시그널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서 바닥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시그널을 볼 수 있는 거 이따가 30분 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대형주 쪽에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살짝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진 않은데 이제는 트럼프가 때린다고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고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시선 이미 반영 다 됐습니다. 이제는 이번 25년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가 나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2차전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드렸죠. 여기서 올라올 때 요런 것보다도 쭉 해가지고 낙폭과대에 따른 수급 이런 거 유입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재료 정말 작은 재료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2차전지도 배제는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업종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역시나 이렇게 N자 파동으로 움직이죠. 하나 나왔으니까 이제 큰 거 하나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난히 또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거 얘기 드려보고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2차전지는 아침에 잠깐 이렇게 반짝이 그러니까 아침에 튀면은 일단은 이거는 의심하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삐리삐리하고 결국에 올려놓지 못하고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갭이 떴으나 랠리 만들고
강세 보이다가 HLB가 밀리면서 조금 업종 쪽으로는 빠졌는데 시장 자체로는 그냥 갈 놈은 가고 쉴 놈은 쉬고 어제는 뭐 보로노이나 유한양의 오스코텍이 강세 보였으니까 오늘 쉬고 또 알테오젠 니가킴이 어제 쉬었으니까 오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교차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는 꾸준한 우상향 이런 거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수급을 한번 보면은 어이구 뭐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아쉬운 거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삼성전자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1,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하이닉스에서도 1,000억 정도 순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털리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잔인한 거는 프로그램 동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찍어 누릅니다. 그리고 아침에 갈 곳을 없게 만들어. 그래놓고 자기들만 이제 출발하거든요. 이게 10시 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선물만 보더라도 아침에 찍어 누르고 흔들어 놓고 그러니까 단타 시간을 안 주는 겁니다. 단타 붙으면 다 물리게 만들어. 그래 놓고 땡겨 버리거든요. 진짜 요즘에는 개인 투자자들 특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흐름을 엄청나게 열심히 유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다 몰이를 잘하거든요. 투자 관점을 가질 때 1월 달에도 얘기 들었지만 1월 달에 뭐 로봇 가고 조선 가고 뭐 우주항공 가고 이런 거 쫓아가지 말자고 한 게 어쨌든 순서대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갈 업종 특히 바이오 같은 거 제가 강조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세팅하고 기다리면은 가만히 있으면서 계좌 막 올라요. 그냥 뭐 하루하루 그냥 종목마다 막 5% 6%씩 올라가면은 결국에 계좌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 별로 움직이지도 않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 순간 둘러보면은 계좌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마 체험하게 되실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봐 드리고요. 매크로 보면은 오늘 다른 것보다도 뭐 달러 인덱스, 뭐 원달러 환율, 빅스 지수 이런 것도 눈에 띄는데 빅스 조금 빠졌죠. 근데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 미국에서 국채 발행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딱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돈을 자꾸 뿌려대면 안 된다. 그래서 뿌리는 돈을 멈추는 겁니다. 금리는 동결하는데 돈을 자꾸 채권 찍어서 뿌리면은 이게 무슨 인플레 잡는 효과냐.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채권 발행 좀 적당히 하고 돈 조금 풀고 뒤에서 푸는 거거든요. 채권은요. 앞에서 금리 인하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 금리 횟수가 지금 시장에서는 한 번에서 두 번, 많게는 두 번 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건 뭐죠? 3번에서 4번까지 금리 인하를 올해 미국에서 기대하고 싶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매크로 지표는 오늘 간략하게 넘어가 보기로 하고 시장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어제 미국에서는 알파벳이랑 AMD가 폭락으로 약세 시작했는데 그래도 기술주들이 강세 보였고 지금 중국에서는 다른 거 아니라 미국에다가 관세 전쟁하면 이길 수 없으니까 조금 치사하게 기업들 반독점 도사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치사하게 기업들을 자꾸 압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 싫어하겠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랑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그냥 게릴라 전쟁 같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노보노디스크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바이오테크 오늘 당연히 강세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있었고 매크로도 안정적이고 지금 미국 시장의 변화가 있는 거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죠? 일론 머스크가 너무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한테 너무 딱 붙어있으니까 캘리포니아가 진짜로 전투적인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덜이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이게 캘리포니아에서만 멈춘 게 아니라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이 진짜 빨리 줄어들고 있대요. 심지어 이번에 신모델 주니퍼까지 나왔고 모델 Q까지도 출시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테슬라가 뭐 로봇이니 뭐 우주항공이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근본은 전기차예요.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나와야지 뭐 자율주행이고 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주가 압박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이 허니문 랠리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엔 당연히 우주항공 스페이스X 껴있으니까 그리고 로봇의 휴머노이드 이런 쪽이 이제 연결돼서 많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키워드가 있는데 이쪽이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이거 너무 딥하게 보지 말자. 다만 조정이 나오면 언제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주에서 고점 시그널이 꽤나 많이 발견됐다. 그러니까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7%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관세 트럼프 뭐 그래도 시장은 갈 길 정해져 있다. 너무 막 많은 매체를 접하면서 조심해 폭락 이런 비관론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에 유튜브에 썸네일들을 지켜봤다고 했죠. 다들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것만 논하고 있죠. 저 혼자 아마 관세 걱정? NO!
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를 대놓고 바이오의 서막이 이제 열렸다. 이제는 바이오가 완전 스타트 끊고 있죠. 관세 걱정, 집시 걱정 하지 마시라. 그리고 일요일에도 멕시코 관세부가 뭐 트럼프에게 숨어있는 타당한 이유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씩 설명드렸고, 새로운 선호 업종 뭐죠? 통신 장비주. 지금 통신 장비주들 한번 둘러보면은 그냥 뭐 그냥 노빠꾸로 그냥 막 올라가고 있죠. 오늘 코스닥이 박스를 파는지 주목하자 뭐 이런 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다, 계속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는 조금 힘들 수 있고, 결국에 시장이 올라가고 박스를 돌파한다면, 그렇다면 바이오를 비롯해서 반도체, 2차전지까지도 강세를 보여야 돼요. 지금 2차전지 업황이 좋던 안 좋던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기본적인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3년도 초에 2차전지가 미쳐 올라갈 때 바이오가 대체 왜 안 오르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이오조차도 기본적인 상승세는 나오더라. 그래서 2차전지도 바닥 정도는 잡을 것이다. 왜? 종합지수가 좋으니까. 종합지수가 좋은데도 계속 미끄러진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산업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성장 산업 안에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인내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업종이라는 거. 그래서 바이오의 랠리가 끝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시장이 더 간다는 의사에 보인다. 만약에 바이오의 슈퍼랠리가 코스닥 1000포인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바이오의 꼭다리 신호가 보입니다. 근데 종합지수가 뭐 1300포인트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바이오가 뭐 위에서 상단 행보하던지 아니면 쉬던지 이런 모습 볼 때 2차전지가 이제 후발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마치 23년도에 2차전지가 강세 보이고 바이오가 물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2차전지 얘기 드리지만,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횡보세, 바닥 잡는, 수급 정리하는 횡보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가 다음 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공매도 쇼크오버에 대한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보시고, 다만 2차전지 업황이 진짜로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리튬 가격도 어쨌든 반등하고 있으니까 리튬 가격이 현재 78,000위안 정도예요. 요거 80,000위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또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2차전지 안에서 트럼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리튬 시세, 그리고 니켈의 시세. 지금 니켈이 바닥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리튬과 니켈의 시세를 여러분 반드시 항상 체크하면서 2차전지의 바닥 그리고 턴 어라운드가 언제 나온지 추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알테오진 같은 경우는 제가 38만원에 차익해서 다른 거 사고 싶어서 넘겨놨거든요. 뭐 다른 거 산 것도 그냥 수익률 비교하면 비슷비슷합니다. 38만원에 차익을 했는데 이거 여기서 딱 팔아놓고 공시 나오니까 공시 나왔는데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에 어제는 뭐 별거 없었죠.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슈나 아니면 차라리 바이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업사이드 연계 39만원 정도였습니다. 39만원 오니까 보라 시그널이 뜨네요. 살짝 저항 자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바로 간다면은 진짜 바이오 더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본 거는 39만원 요 정도 왔으면은 한번은 이제 요런 거 요렇게 쉬는 흐름이라도 나와주고 그리고 움직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 그리고 수급은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또 신용 잔고도 많이 잘 빠져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알테오젠도 설마 요런 조정, 요런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요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랠리 이어갈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도 좀 쉬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리가켄바이오는 계속해서 기준을 13만원 정도를 두고 얘기하고 있죠. 오버슈팅 나오면 15만원 뭐 요정도 열어두는 건데 많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 들어요. 기간이 원체 밀어붙이고 있어서 예측하기 좀 쉽지 않은데, 아무튼 리가켄바이오의 업사이드를 여는 거를 생각해보면 엄청 열릴까? 이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는 뭐 원체 잘 나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라이센스 아웃이 나서 갭이 빵 뜬다 그러면은 이거 제로 소멸 가능성 조금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로노이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근데 보로노이도 리가켄바이오랑 같은 라인이에요. 얘가 당장의 고점을 넘어간다? 그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보로노이는 새롭게 나올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 오히려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고가 돌파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뭐 모든 바이오의 디테일을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이오의 내용이 엄청 방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선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은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저는 돈의 논리로 쳐다보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좀 얘기해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보이는 대로 저는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SK 바이오팜이 드디어 오늘 초급등이 나왔죠. 이거 우리 플러스 종목의 중심의 종목이거든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SK 바팜입니다. 단가 거의 81,000원 정도에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와 벌써 수익률 50% 넘어갔죠. 근데 수익률 50%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 드린 건 가격을 싸게 잡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격 싸게 잡아서 복리의 효과를 극대화하자, 이런 마인드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10만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7%? 단기간에 좋죠. 그리고 여기서 잡은 사람이 여기서 50%야? 그럼 어느 게 좋을까요? 나는 여기서 잡자마자 바로 27%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결론을 지을 때 얘기고, SK 밥팜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더 갈룸이 많이 있습니다. SK 밥팜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런 이 큰 호흡을 보고 한 거라서. 그렇다면 만약에 SK 밥팜이 20만원을 갑니다. 20만원을 가면은 10만원에 잡은 사람들은 100% 수익이에요. 그러나 8만원에 잡은 사람들은 150% 수익입니다. 그리고 30만원을 가면요 8만원에 잡은 사람들은 약 350%가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10만원에 잡은 사람은 200%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수익률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리 효과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을 분명히 잡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잡고 넘어가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당장 내일 올라갈 놈, 빨리 올라갈 놈, 이런 걸 잡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갈 놈, 결국에 갈 수 있는 놈, 요런 것들을 셀렉해서 항상 기다리는 매매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남은 바이오는 HLB 정도랑 셀트리온 같아요. 셀트리온도 지금 200일선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번에만큼은, 여기서 이제 속임수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팍 하고 죽이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특히 24년에는 이제 합병하면서 재무회계 정리가 됐으면 25년에는 코스피 종합지수가 도와줄 것이고요. 그리고 진펜트라의 실적이 이제 제대로 찍히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추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24년 결산을 해놓으면 25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아마 움직임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종합지수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셀트리온도 올해만큼은 그래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박스 돌파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 드려보고 싶고, 셀트리온 올라가면 다른 업종 종목들 다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이오 쪽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전지 종목들 한번 대충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LG엔솔도 와 이제 신저가 간에 많이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닥 한번 쿡 눌러놓고 지금 30분봉 보면은 바닥 잡기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그림 같지 않나요? 제가 LG엔솔을요 SK 하이닉스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렇게 바닥 잡을 때 이렇게 있으면 바닥 잡을 때 LG엔솔을 어디랑 비교해드렸죠? LG엔솔 올라와 있을 때 요 구간에서 많이 비교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LG엔솔 어딜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요. 그래서 LG엔솔이 이번에 반등 한번 쭉 해주고 횡보하면, 그리고 나면 2차전지의 출발 신호탄을 알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진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엔솔이랑 이 SK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지금 보는 게 LG엔솔이 이렇게 빠지고 올라왔다가 횡보하다가 한번 또 쌍바닥 찍었죠. 여기서 내내 빠지다가 올라왔다가 또 빠졌어요. 이때 SK하이닉스 주주들 그리고 반도체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욕 엄청 했어요. 이때 지금 2차전지만큼 욕 먹었습니다. 반도체 답 없다고 우리나라. 그런데 HBM이 나타나면서 갑자기 들어올리고 횡보하고 그 다음에 쐈잖아요. 이런 게 LG엔솔에서도 나올 거란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이 지금 이런 부분들을, 이게 퀀트 분석이거든요. 퀀트로 비교해서 항상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LG엔솔이 한번 툭 올린 다음에 40만원 초반대에서 횡보 조금 하면은 이때 2차전지 아마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 한번 지켜보고 위에서 횡보 한번 해주면 어느 순간 수급 정리하면은 이렇게 당겨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2차전지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요거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다만 2차전지 결국에 갈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엄청 깨졌다가 이제 바닥 잡기를 좀 하는 것 같죠. 오늘 같은 날도
포스코홀딩스도 내내 이렇게 빠지다가 우와 그래도 이제 바닥 잡기를 하고 있고 박스 돌파를 하려고 있네요. 종합지수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런 거 이제 돌파 시도 한번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에 돌파 시도하면은 나름대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하고 싶어요. 특히나 삼성 SDI가 진짜 미친듯이 빠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전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종합지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원체 많이 빠져서 그냥 툭툭 잘 올라와 줄 거거든요. 이거를 뭐 투자 관점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업황이 제대로 돌아서는 거는 25년 1분기나 2분기 이때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사이에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메이저의 수급이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2차 전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녹아서는 안 되는 업종이다. 뭐 이런 정도로 강조드리고 싶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최근에 엄청 잘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카카오는 투자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를 또 공유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하나씩 다 둘러봤는데 반도체 보면은 키높이 또 맞추기가 되거든요.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툭 밀려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딱 이렇게 지지받는 구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61선 구간에서는 공략이 한번 가능하고, 한미 반도체도 201선 밑에서 저항받고 내려왔잖아요. 이런 거 201선 저항받고 뚫어봤지만 이제 딥시크시로 한번 밀렸습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가 다시 뭐 갈까요? 제가 보기엔 갑니다. 그래서 N자 파동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이 파동대로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202선 뚫으러 다시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들은 이런 키높이 가지고 매매하면은 지금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네오셈, 오키스전자 이런 거 잘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그냥 관심 가지고 볼만하고, 유리기판이 지금 엄청나게 주도주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삼성전자발 소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유리기판은 조금 지금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 취향이니까. 유리기판 아직 좀 빠릅니다. 빠른 것 같고, 그리고 통신장비주가 진짜 쉬지도 않고 올라가가지고 이거 저도 통신장비주를 매매하려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안 빠져요. 안 빠져가지고 매매 기회를 안 줍니다. 진짜 미치겠거든요. 그래서 통신장비주는 우리가 분명히 미국이랑 연관해도 좋고 우리나라로만 봐도 좋기 때문에 통신장비주는 실적발 이슈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공략할 준비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가 오늘 꽤나 밀렸는데, 조선주는 단기 고점이 좀 나온 느낌이, 그리고 이런 시그널들이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죽는 건 아닌데 아직 올해 25년 내내 그래도 좋은 모습 더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 정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는 뭐 게임주도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로봇주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로봇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 관련주는 제가 원체 소프트웨어 쪽 안 좋아하는데 그냥 한글과 컴퓨터, 솔트룩스, 이트소프트 이런 것만 계속 보자고 하고 있죠. 아직도 뭐 한글과 컴퓨터 이런 건 볼 수 있을 것 같고, 솔트룩스는 네이버 연관돼 있어서 올라가는데 조금 비싼 감 있고, 이트소프트까지 이런 것까지도 혹시 내가 AI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안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면 뭐 가볍게 대응 가능하겠죠. 종합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상승과 하락 업종, 상승과 하락 종목이 갈릴 수 있다는 거. 특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갈리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 붙으면 재미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보로누이 따라 붙었으면 당연히 오늘 재미없었겠죠. 그래서 안 가는 놈을 오히려 사놓고 기다릴 수 있게 된다. 근데 스마트머니는 우리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급증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지금 투자하실 때 조급증을 버리고 있어야 된다. 나중에는 이런 조급증도 가지고 갈 만큼 그냥 찍으면 가는 시장이 또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시장이 올라갈 때 얘기고, 지금 바닥권에서 좋은 가격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다 좋은 가격이에요. 지금 당장 고점을 형성하고 있어도 나중엔 그게 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꼭 확인하셔서 긍정의 마인드로 시장을 보시자. 아직 시장 랠리를 훨씬 더 많이 뽑아내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